NK는 고압가스 용기 및 CO2 소화 장치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주로 액화 천연가스, 압축 천연가스 등 가스용 고압 용기와 선박의 평형수 처리 장치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데요. 2달 전 820바급 수소 저장 탱크를 국내에서 처음 개발했다는 소식에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대차가 내년 초 수소 전기차를 본격 출시할 예정인데다 정부도 지원책을 내놓자 수소 충전소 사업에 나선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수소 충전소를 짓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NK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지금 분석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인 NK 두 분의 매매 의견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또 올렸네요. 좋네요. 매도를 외치려고 하다가 네. 이제 나름대로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얘기할 게 있기 때문에 이따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네, 오늘 계속 같은데 바로 강태훈 전문가님 먼저 들어볼까요? 그래, 일단은 NK라는 종목이 지금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렴해요. 굉장히 그래요? 저렴하고 바닥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도 디베스님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런가요? 기업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는 했지만 그래도 매수했기 때문에 네. 좀 좋게 보고 있고 일단 NK 같은 경우는 조선소 관련 업종수예요. 실제로 한다면 얘는 뭐 액화 천연가스라든지 네. 아니면 압축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가스용 고압 용기를 이제 선박의 평형수 처리 장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그 조선소와 함께 묶여서 가는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NK가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많이 보였어요. 뭐 보시다시피 뭐 고점 대비 대략 8배 정도인가 하락을 많이 보여줬는데 하락했네요. 이 정도면 엄청난 하락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은 네. 지금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대우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조선소 상황이 워낙에 안 좋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당연하게 이 주가는 바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일단 이 NK라는 종목을 그 단기 바닥이라는 자리에서 봤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는 건데 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NK라는 종목이 분명히 아까 제가 방금 말한 게 조선소와 함께 간다 했습니다. 네, 그쵸. 근데 지금 조선소 업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조선소가 전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조선소 업종 관련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닥을 드러냈는데 네. 여기서 정말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조선 업종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 뭐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이라든지 뭐 삼성중공업이 있잖아요. 네. 이게 보통 3사 중공업이라고 하는데 그쵸? 이런 조선소들의 흐름을 봤을 때 이번 연도 이제 그 수주량의 목표 수주량이 이제 90%를 벌써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는 이제 목표 수주량의 거의 반도 못 칠 만큼 엄청나게 부진했던 실적이었는데 네. 이 목표 수주량이 90% 이상 달성했다라는 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조선소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 이 조선소들마다 그 목표 수주량을 좀 낮춘 이유도 있긴 해요. 하지만 네. 그걸 떠나서 뭐 요즘 유가 상승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이슈들이 엮여지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목표 수주량을 달성했다라 보고 있고요. 또한 제가 이 조선 업황을 좋게 보는 게 네. 웬만하면 이 조선 업황들이 이 조선소들이 이 수주에 대한 계약 그 목표를 세웁니다. 이게 보통 연말에 거의 나와요. 네. 연말에 우리는 내년에 이 정도의 수주를 따내겠다, 계약을 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하는데 네. 지금 이 모든 3사 조선소들이 지금 이번에 벌써 목표 수주량이 나왔어요. 이건 즉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내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승부를 본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벌써 90% 이상의 목표 수주를 달성했고 내년에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큼 조선 업황은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조선 업황이 나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NK라는 종목은 이 조선 업황과 함께 빠졌던 녀석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이슈를 떠나가지고 최근에 그 NK라는 종목이 네. 또 수소차 관련 종목으로도 엮입니다. 그쵸? 수소차 관련 종목이 엮이는데 그 이유도 참 재미있어요. 재밌는 건 아니에요. 재밌는 건 아니고 그 제가 하나만 얘기하면은 과거에 뭐 디베스니랑 얘기했지만 저는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시장이 더 크게 커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요. 네. 또 당장의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크게 가지 못하는 이유와 상용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충전소의 역할이 제일 커요. 그쵸. 근데 현재 그 NK라는 종목이 현재 부산에 이제 그 충전소를 한번 충전소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이제 설립에 나서면서 뛰어들게 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차 관련 수혜주로도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거고 네. 또한 보통 원래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이 수소 충전소에 400바라고 해서 충전 탱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소 탱크를. 네. 근데 이 NK가 이번에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820바의 수소
수소 탱크를 만들면서 네. 국내 최초로 이거를 이제 승인 되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아무래도 이 저장 장치 자체에도 엄청난 큰 폭이 넓어졌고 네. 그리고 수소 탱크 자체에도 수혜가 있기 때문에 이 수소차가 시장이 성장할수록 당연히 집 충전소가 없다 했잖아요. 그쵸. 이 충전소에서 만약에 이 NK 쪽에 이 기술을 가지고 가서 이거를 사용한다. 그럼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실적도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말했다시피 조선소에 대한 기대 그리고 수소 충전소, 수소차에 대한 기대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적은 당연히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또 제가 마지막으로 또 호재가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또 뭔가요? 뭐가 있냐고 하면은 제가 최근에 뭐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많은 분들이 뭐 전기차 뭐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을 잡는데 실제로 네.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될 거는 저가에서 매집할 수 있는 건 과대나 폭주의 선거 관련 테마예요.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테마인데 이 NK 역시 과거 김무성 의원의 테마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무성 의원이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해도 돼요. 네. 그냥 추측성 기사 기사가 하나만 나와도. 나와도 관련주는 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NK는 실적을 떠나서도 이런 김무성 의원 관련 테마주로서도 충분히 가기에는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태공 전문가는 조선소 관련주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호재가 될 것이고 또 수소차 시장이 커질수록 수소 연료 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 성장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선거 테마주로도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디베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매수 바이를 외쳤던 부분은 네. 이제 기술적인 흐름, 예, 이것이 가장 크게 작용이 되었던 부분이었었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네. 조선업종이 예, 이제 수주 절벽에서 예, 바닥을 찍고 네. 서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종 자체는 이제 조선 해양 플랜트, 네. 그러니까 조선업종으로 해서 이제 따져야 됩니다. 항상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산업 내에서 어떤 종목을 선정을 했을 때는 네. 그 종목 자체가 어디에 해당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 종목만 따지고 보게 되면은 너무 깊숙하게 이 종목이 어떤 산업에 해당이 되고 있고 지금 그 산업 자체가 전도 유망한 그런 성장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 산업 사이클이 도입기, 성장 1기, 2기, 성숙기, 쇠퇴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입기하고 지금 앞서 제가 선익 시스템이라는 OLED 장비 회사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지금 성장 1기에서 성장 2기 이 단계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이클이 자체가 아직도 상승 사이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국도 있고 일본,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저가 공세로 이용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싸게 배를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어때요? 예, 계속적으로 해서 수주에서 배끼고 있는 거예요. 물량 공세. 네. 그다음에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배 한 대당 어떤 건조를 하게 되면은 기술력도 지금 어때요? 예. 상당히 지금 거의 근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중국이 우리가 한 $1,000 정도를 만약에 외친다고 하면 네. 중국 쪽에서 $900 이런 식으로 해서 뺏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문제는 산업 사이클이 완전히 꺾였어요. 응? 그러면 꺾였다고 해서 못 가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나름대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배를 건조하는 그런 그 과정을 네. 갖추고 이 기자재 쪽으로 해서 납품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러면 나름대로 해서 이 조선 이 배에 관련해 가지고 네. 수주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쵸. 이거 자체가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해서 바닥을 치고 또 수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업종 자체가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NK를 바라보신 분들 같으면 네. 이 종목은요 여태까지 예, 실적이 좋아서 네. 예,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던 적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제가 코스닥 강태군 종목가 그래서 항상 종목을 가지고 나면은 네. 제가 나름대로 해서 어떤 최대주주가 변경 소식이 나왔다거나 네. 어떤 테마적인 성향.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급등주 조건보다는 그 조건에 맞는 첫 번째 조건보다는 두 번째 네. 테마주의 그런 편승을 해가지고 올라갔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일단 제가 점수부터 알려드리게 된다고 하면은 네. 스토리에 대한 그런 점수는 되게 작아요. 그러네요. 네. 저는 조선업종을 좋게 안 봅니다. 아, 그런가요? 일단은 조선업종을 안 좋게 보는 이유는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을 드렸던 산업 사이클이 꺾이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기술적인 흐름 자체가 바닥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크게 떨어질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린다고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른정당 그 이제 국회의원제 네. 예, 김무성 위원이 관련 테마주로 해서 이제 묶여 있는 종목인데 네. 과거에도 그랬어요. 네, 과거에도. 네, 지금 작년도에서도 그런 이제 정치 테마주로 이제 묶여서 이제 올라갔던 이제 부분이었었고, 만약에 이 회사가 정치 테마주로 해서 묶이지 않고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뭐가 있을까? 네.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수소 저장 테크 있잖아요. 그쵸. 이걸 나름대로 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수소차 시장에 뛰어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먼 얘기야. 솔직하게. 네. 예. 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너무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네. 항상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정치 테마주의 끝은 좋지 않다. 다 이래요. 네. 떨어질 수 없는 구간까지 왔다가 그리고 나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때요? 매수는 맞아요. 네. 잘 봤어요, 아주 그냥. 잘 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 그런 이제 성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솔직히 기업적인 내용에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해서 강태훈 종목께서 잘 설명을 했기 네.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건 없다.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BS 전문가님은 지금 조선 업황의 흐름이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사이클이 꺾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수소차 시장 진입은 아직까지 좀 먼 이야기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세 번째 종목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1899-9738번으로 여러분 분석이 필요하신 종목명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